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주기 함수의 그래프와 반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기 함수는요,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시험에 항상 나오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예, 여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함수 y fx가 있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f의 x 플러스 p는 f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또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함수 y fx를 주기함수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p의 값 중에서 최소의 양수를 어떻게 해요? 주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수 fx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은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 equal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의 x의 범위가, 그러니까 정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둘 거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제가 fx라고 할 거고,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주기 함수에서 이때의 주기 p를 제가 마찬가지로 2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주기 함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f의 x는 f의 x 플러스 2가 성립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결국에는 요 녀석, 본래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요 fx는 지금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x값, 예를 들어서 x를 제가 알파라고 한다면 f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의 어떻게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과 서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함수값입니다. 그러니까 x 이퀄 알파에서 함수값과 그리고 x 이퀄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에서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같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입니다. 요 녀석과 그리고 요 녀석은요 동일한 모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동일한 모양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알파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뜻이거든요. x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x에다가 이만큼을 크게 키워가지고 키웠을 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 0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여기 2가 만들어지고 여기 2에다가 또 2를 더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x값이 있는데 이씩 커져 나갈 때마다 동일한 함수값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x축에서 알파 1이라고 한다면 알파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2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알파 1 더하기 2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1을 집어넣었을 때 f의 알파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알파 1 더하기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의 함수값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같아지는 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마치 평행이동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알파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2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함수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녀석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2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더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가 알파2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역시나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놓기는 했지만 이 점들을 모두 이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2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녀석이 계속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몇씩 갈 때마다요? 2씩 갈 때마다요.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요만큼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f라고 하는 함수, 여기 있는 함수와 여기 있는 함수가 서로 다르지 않나요?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y fx에 정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fx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전체의 그래프가 결국에는 fx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1이든 그 알파1에서 2씩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든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뭐였죠? 알파2 더하기 2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2에다가 더하기 2를 하고 더하기 2를 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2에다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2,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2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2 더하기 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즉슨 f의 알파2라고 하는 값은 f의 어떻게 알파2 더하기 2, 그리고 f의 알파2 더하기 4, 그리고 f의 알파2 더하기 그 다음에 6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2라고 하는 것을 제가 특정 짓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즉 정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처럼 계속 커져 나감에 따라서 함수값이 계속 동일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임의의 실수의 x라고 했으니까 알파2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f의 x는 f의 x 플러스 2, f의 x 플러스 4, 그리고 f의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일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f의 x라고 하는 것도 지금 f의 x 플러스 4랑 같을 거고 f의 x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의 x 플러스 6이랑도 같아지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등식을 성립을 시키는 그 값 중에서 결국엔 가장 작은 값 2가 결국엔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p가 이제 주기다라고 한다면 f의 다시 x는 f의 x 플러스 p, 그리고 이 p만큼 어떻게 한 번 더 갔을 때 f의 x 플러스 2p, f의 x 플러스 3p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뭐가 된다? f의 x 플러스 mp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때의 n이라고 하는 게 수의 체계에서는 정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렸지만 얘보다 작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n이라고 하는 게 음의 값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pc가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더하게 되면 0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도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알파2 빼기 2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걸 이제 주기 함수다라고 하는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볼게요. 자,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의문점이 뭘까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이런 게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따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f에 x라고 하는 게 있고 f에 x 플러스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서로 어떻게 해요?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이때의 f라고 하는 것과 여기 있는 f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첫 번째가 이때 fx라고 하는 게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주기함수에서 그려지는 전체 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f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보세요.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 요 녀석 1대 fx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x가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fx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일부가 이 정의역에서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걸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 x축 그리고 이 녀석 y축입니다. 자, 우선 정근선은 뭐가 되죠? x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근선은 여기가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0을 한번 집어넣었을 때 원점을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 유리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1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논해야 되는 그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일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fx는 f의 마이너스 x랑 같대요. 자, 얘는 주기함수의 표현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됐죠?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대칭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y equal f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y equal f에 마이너스 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별개의 함수가 됩니다. 됐죠? 다만 해석을 할 때 얘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바라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본래의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을 바라보더라도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y 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f의 x는 f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0과 1 사이에서 지금처럼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또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가 적당하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고 보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같이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정의역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안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나조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y축에 대한 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실상 가조건과 나조건을 통해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정의역을 이미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만큼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조건을 한번 가볼게요. 자, 다조건을 이렇게 보면은 f의 x는 f의 x 플러스 2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주기 함수인데 가장 중요한 거 주기가 뭡니까? 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주기가 2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를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에서는 함수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조선 하나만 좀 그어놓고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직관성 있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난도 있는 문제를 풀 때 해석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1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y =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반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한 세트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길이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f의 x 플러스 2랑 f의 x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만큼 갈 때마다 함수값이 같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2씩 간 거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또 붙여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붙여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해석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빨강색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에서의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에다가 더하기 2를 했을 때의 함수값이랑 서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씩 갔으니까 결국에 모든 점들이 2씩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2에 해당이 되고 이 길이가, 그리고 이 녀석이 결국에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2씩 어떻게 해요? 계속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납득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x는 6분의 1의 절대값 x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f의 x-gx는 0이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f의 x는 gx랑 서로 같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서로 만나는 어떻게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의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우선은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되죠? 뾰족하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y =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이 y 꼴 1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6분의 1의 절대값 x는 1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6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가 플러스 6일 때 결국엔 1의 값을 갖는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도 1의 값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6분의 1의 x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6의 값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직선이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좀 이거를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1이고 3이고 여기는 또 뭐가 됩니까? 5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그려야겠습니다. 자, 하나 더 그려서 제가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긴 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뭐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반만큼이니까 6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쭉 이어서 했을 때, 자,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6분의 1의 x, 근데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1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6을 집어넣을 때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고 0에서 지금 이렇게 이어버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이 녀석이 1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냐라고 한다면 만나는 점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고요. 왼쪽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 0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11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도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y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보세요.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얘랑 얘의 어떻게 해요? 범위에서는 지금처럼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를 우선은 그려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x축입니다. 그리고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요 어떻게 그려지죠? 이 녀석이 1을 집어넣으면 지금 이 녀석이 0입니다. 자,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1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되겠죠. 좀 답답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직선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f의 x 플러스 2는 f의 x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요? 여기 있는 모양의 그래프가 이씩 갈 때마다 계속 동일하게 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선 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씩 작아질 때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y 콜 5분의 1의 x, 5분의 1의 x, 이때 교점의 개수를 n개라고 한대요.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5분의 1의 x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 요 녀석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1로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5분의 1의 x는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는 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의 값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자 봅시다. 여기 2고요. 여기 3, 여기 4, 여기 5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에 x라고 하는 것은 5를 집어넣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원점 통과한다고 했었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쪽에서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5분의 1의 x 자체가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몇 개의 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 개수를 셀 때 주기성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구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것저것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처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은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여기 개념에서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뭐가 들 것 같냐면 첫 번째는 f의 x라고 하는 게 f의 x 플러스 지금 np라고 제가 아까 썼었죠. 맞죠? 이 p가 주기다라고 했을 때 근데 n은 아까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 f의 x는 f의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최소의 양수인 p를 기준으로 해서 요 식이 뭔지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n이 정수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작아지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t라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f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x 자체가 f의 t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t 대신에 그냥 다시 x를 집어넣어도 동일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랬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드실 만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요.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봤을 때 제가 주기가 2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소의 양수인 것을 주기라고 하는데 이 2가 주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2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기가 1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좀 지워볼까요? 자, 이 녀석을 좀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좀 지워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그냥 싹 지울게요. 지웁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해를 꼭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편하게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리고 방법만 알려주면 더 쉽게 이해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게 있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0과 지금 2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한 원칙은 뭐냐면 가족권에서 fx를 이 정의역에서만큼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만일에 주기를 1로 둔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주기가 1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근데 알파에서 1만큼 컸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1만큼 커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알파가 자 대충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1과 2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 함수를 따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주기가 1이다라고 해버리면 이러한 곡선이 여기에서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과 2 사이에서요. 1씩 커져 나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모순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빨강색의 지금 함수를 따를지 아니면 이 파란색의 함수를 따를지 예, 이게 명확한 기준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0부터 2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기가 2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보다 작은 값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우리가 반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나 얘를 함수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얘를 y의 제곱은 1-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y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호 R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슨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1-x, 1 플러스 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1에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대로 여기 원점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x의 범위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y 값이 지금 얘가 양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만일에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이때 y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y는 그냥 루트의 1-x의 제곱. 얘는 결국에는 y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위쪽 반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루트의 1-x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마이너스의 루트의 1-x의 제곱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분명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때 y는 뭐가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마이너스의 루트의 1-x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크게 그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주기가 지금 2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지금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씩 갈 때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3. 얘는 뭐가 되죠? 5. 얘는 뭐가 돼요? 7.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할게요. 얘를 좀 지우고 여기를 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0,1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편에서는 만나질 않겠죠. 자, 그러니까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를 한번 보시면, 자, 적당하게 한번 그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처럼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만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되죠? 자, 이 녀석은 지금 길이가 3, 얘는 1, 그러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것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예, 먼저 풀어보시고 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좀 요령이 좀 생기실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뭐죠? 구간의 길이는 4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4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줄기예요. 됐습니까? 자, 우선은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y축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이 0,2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리고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4씩 갈 때마다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에다가 4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부터 6까지는 동일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그래프가 아니죠. 동일한 모양의 그래프, 모양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x 플러스 2분의 ax가 있는데 매우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의 a의 값의 합이래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니까 셀 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이제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조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특히나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명확한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있죠.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제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 우선은 지금처럼 최소가 되는 부분, 그리고 최대가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를 살짝 집어넣으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y 이퀄 6이 되고 여기는 y 이퀄 뭐가 됩니까? 2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사씩 갈 때마다. 자, 대충 이제 그릴게요. 여기 6, 여기 10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1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싫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어려운 문제도 많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못할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 녀석 한번 볼게요. 요 녀석을 한번 볼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x 이퀄 마이너스 2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점근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점근선을 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파란색으로 그을게요.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따져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를 차라리 표준형으로 좀 바꿀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a에 x 플러스 2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a다 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a라고 하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가 양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a 자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a 값을 이제 찾아줄 건데, 자, 정근선 y 콜 a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됐죠? 그리고 a가 양수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a는 0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지죠? 2, 4분면 쪽이랑 3, 4, 아니, 3, 아니, 4, 4분면 쪽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원점을 통과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어떻게 그려지죠? 왼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만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 y 콜 a라고 하는 게 지금 정근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동일한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을 계속 쫓아서 계속 그려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상태만 봤을 때예요. 그러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A의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얘는 지금 초록색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점을 통과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이 명확하게 셀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저 위에서 이렇게 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얘는. 그죠? 또는 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또 조사를 정확하게 하긴 해야겠지만 무한계가 아니라 유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A는요, 절대로 어떻게 돼요? 6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6보다 커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선 좀 지울게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나질 않아요.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A 자체가 역시나 E보다 작은 데에서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A가 E보단 작은 쪽에서 정근선이 그려지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A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와 그 다음에 6 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일에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 예를 들어서 y 콜 a라고 하는 게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2다. 그러면 오른쪽 편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왼쪽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계속 그래프가 동일한데 이 정근선은 계속 쫓아가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무한히 만나겠죠. 쭉 따라가면서 계속.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무수히 많이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우고 진행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그때의 정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y 콜 a가 됩니다. 그렇죠? 얘도 좀 지울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져요. 자, 그러니까 1사분면 쪽과 그 다음에 3사분면 쪽에서 그려지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건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원점을 통과를 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무한계로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명이 참 길어졌죠? 예,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함수로 만들려면 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고 y의 제곱은 r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y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의 r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플러스일 때 뭐라고요? 위쪽 반원. 마이너스일 때는 뭡니까? 아래쪽 반원입니다. 그래서 위쪽 반원은 지금 플러스, 아래쪽 반원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예, 한번 쭉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같이 볼 건데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얘도 무리함수죠. 예,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다루는 무리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요. 학교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언급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예, 많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신에서도 좀 비중 있게 예, 또 비중을 좀 떨어뜨릴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녀석과 지금 y 콜 m의 x-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위쪽 반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중심은 0, 여기 1입니다. 반지름이 1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결국엔 r의 제곱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r 자체가 1이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에 3-x의 제곱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루트 3이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2,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 좀 보조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긋겠습니다. 됐죠? 자, 우선은 얘는 m이 0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0.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접하는 기울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역시나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한 점,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면 됩니까? 이 m의 기울기, 즉 접하는 경우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원과 결계는 접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보조선을 긋게 되면 얘가 90도로 이렇게 만나겠죠? 자, 그리고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2m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두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먼저 활용을 하게 되면 루트에 m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고요. 그 녀석 분에 x랑 y에다가 각각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2m. 자,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쪽 그냥 제곱을 하게 되면 4의 m의 제곱이고, 자, 얘를 제곱을 해서 우변에 그냥 곱을 해버리면 m의 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3의 m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m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의 m의 기울기는 뭡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m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이때의 기울기는 0보다는 작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울기를 뭐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이 2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배우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녀석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기울기는 얘분의 얘입니다. 얘분의 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과 그 다음에 여기 각이 서로 같겠죠? 요만큼의 각.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결국엔 또 뭐가 돼요? 세타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은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 삼각형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큰 삼각형에서는 기울기가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아니죠. 1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루트 3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세타란 말이에요. 이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울기가 요 녀석분의 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도 이제 같이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큰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타를 끼고서 얘분의 여기 요 녀석 요 길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루트 3이 됩니다. 자, 근데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겠죠. 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뭐 알고 있으신 분은 그냥 빠르게 그냥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자,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쪽 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m의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요 기울기보다 자, 한번 보세요. 아, 좀 그렇긴 하네요. 예, 예.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됐죠? 그 다음,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두 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만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됩니까?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 사이를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즉, 지금 보시면 1,0을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2m에다가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하는 경우거든요. 얘는요, 상당히 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m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0보다 커야 됩니다. m이.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은데 등호가 여기는 들어가도 돼요. 그죠?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주기함수와 그리고 반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